참예수님, 대인을 찾고 있소이다. 대인을 찾고 있소이다. 2022년 우리나라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외 특강으로 대선 번외 특강으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구 특정인을 지지하려고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24만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객관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텔레비 시청을 안 합니다. 뉴스도 안 합니다. 물론 사무실에서 성경 특강, 최영업 신부님 따라가기, 토요 특강, 수요일, 목요일, 주일날 실시간 스트리밍, 또 토요일날 다볼 찬양 성당, 번외 특강을 준비하다 보면 텔레비전 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올림픽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 응원하느라 띄엄띄엄 시청하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왜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않느냐? 예전에 제가 한 30년 전 신부 될 때부터 텔레비전은 하느님을 대신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방에 가서 자라고 그러면은 안 자는데, 우리 때는 그랬어요. 어린이 여러분, 이제 집에 방에 들어가서 잘 시간이다. 그럼 애들이 베개를 들고 자기 방으로 가서 잠을 청했죠. 제가 왜 텔레비 시청을 하지 않느냐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보통 뉴스 전문 채널을 보면 하루 종일 아침 뉴스부터 24시 뉴스까지 똑같은 뉴스입니다. 그것도 좋은 뉴스, 행복한 뉴스가 아니라 편협한 뉴스와 현실 부정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어두운 부분들 들춰내는 뉴스 일색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정치인들 얼굴도 모르고 연예인들 이름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가끔 심금을 울리는 뉴스도 있기는 합니다. 2021년 8월 4일 할머니와 화투 친 방호복 천사, 그림 치료 중이었던 이름도 이쁜 이수련 간호사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그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할머니 치료를 위해 그림 맞추기를 위해 화투 그림 맞추기를 한 이수련 간호사의 모습을 보면서 잠비아 의료 봉사 자원한 우리 치과 의사, 안과 의사, 그리고 수많은 간호사 선생님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그 기쁨, 그들의 보람,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느꼈기 때문에 아마 이수련 이 간호사 선생님이 한 2주일 만에 할머니가 퇴원했다고 그러죠. 대한민국은 조금만 돌아보면 감동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세계 제1 선진국입니다. 우선 눈에 확실히 보이는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움에서도 세계 제1 모범 국가입니다. 지난번에 G7 할 때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 영국에 갔을 때 모든 대통령들이 문 대통령 보고 엄지를 치켜세우면서 코로나 K 방역 넘버원이라고, 몇몇 사람들이 K 방역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고 협조를 안 하고, 또 이번 8월 15일 날 광화문에 또 모이기를 12만 명이 지금 신청해 놓았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8월 5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2억 112만 5,952명입니다. 2억 명이 넘었어요. 2억 명이. 지금 지구 인구가 78억인데 2억 명이 넘었어요. 제가 작년에 2억 명, 4억 명, 6억 명까지는 갈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잘난 미국이 3,617만 6,471명, 미국이 3억 5천 명인데 3,600만 명이라는 것은 10명 중에 1명이 걸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50명 중에 1명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걸린 나라가 훌륭합니까? 250명 중에 1명 걸린 나라가 훌륭합니까? 인구 비율로 봐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7배 정도 많이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확진자가 20만 5,702명입니다. 대한민국보다 153배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인구가 7배 많습니다. 그 인구 비율로 따져도 우리나라보다 21배 많은 확진자를 낸 나라가 미국입니다. 세계 제1국가가 아닌 거죠. 세계 제1국가는 이 코로나 방역에서는 코리아입니다.
사망자는 한술 더 뜹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사망자가 62만 1299명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109명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310배 더 많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만 명 확진될 때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나 자기들 나름대로 선진국가라고 자부하는 나라들 확진자만 비교해도 대한민국 정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그리고 전문가들이 얼마나 서로 일치 단결해서 이 코로나19와 잘 싸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제일 앞에는 국민들이 있죠. 우리나라 확진자 20만 명일 때 프랑스는 620만 명, 영국은 590만 명, 스페인은 450만 명, 이탈리아는 430만 명, 독일, 그 세계 최고의 질서의 나라는 독일은 370만 명이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겨우 20만 명 확진이 되었습니다.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 누구 하나 이런 객관적 통계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방역을 잘하고 있는지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대인은 없고 소인배들만 모여서 정권 탈취만 혈안이 되어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저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정말 거의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존 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하는 확진자, 사망자, 치료자 발표를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코로나19와 잘 싸우고 있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에서 서지수 요세피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이제까지 잘 해왔고 잘하고 있고 지금 잘하고 오늘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이 말을 대한민국 방역 정부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 말로 우리는 35도나 넘나드는 이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 선풍기 켜놓고 편안하게 여름을 나고 있는데 방역 당국의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그 관계자들은 철저한 방호복을 입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에게 거의 매일 성명서나 인터뷰할 때마다 감사의 인사를 올릴 수 있는 대인 정치인들을 찾을 수 없는 것인가요? 저는 지금 1년 8개월 동안 매일 미사 봉헌할 때마다 의료인들, 질병관리청, 또 정부 관계자들, 코로나에 관련된 관계자들을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미사 때 처음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는 분들은 바로 그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인이라면 이분들의 노고에 대한 칭찬 아끼지 않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들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의 주의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는데 전원 찬성으로 선진국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그것도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 어렸을 때 수출 100억 달러 목표 달성 때 온 국민이 서로 껴안고 울고불고 축제를 지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100억 달러 이렇게 해갖고 쫙 해갖고 풍선이 막 하늘로 올라가고 100억 달러 딱 떨어지고 그런데 불과 40년 만에 한 달 수출액이 554억 달러를 했습니다. 지금 지구에는 220개의 나라 정도가 있는데 경제가 파산한 나라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경제가 30년 동안 0%로 정체된 나라 일본 등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라들이 수두룩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맞이해서 더 큰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1964년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첫 사례가 됩니다. 65년 만이죠. 제가 65년생이니까 57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로 195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1964년 3월에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31개 나라가 속해 있던 선진국 그룹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2개의 공식적인 선진국이 있습니다. 제가 촌놈 신부 유럽에 가다라는 책을 2003년경에 썼는데 그때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을 한 달간 여행하면서 내린 결론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안에 이 나라를 따라잡을 것 같다고 제가 책에서 썼습니다. 유럽에서 택시를 타봐도 지하철을 타봐도 대한민국처럼 친절하고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차 성능을 비교해봐도 대한민국 차들이 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럽에 가고 택시 타고 다닐 때 다 BMW, 벤츠, 아우디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타보니까 우리나라 뭐 소나타하고 그랜저하고 큰 차이를 그때 못 느꼈어요. 근데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는 거기를 우리가 뛰어넘은 거죠. 이번에 현대 기아차 수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죠. 제가 한 5년 전, 7년 전 미국에 가서 막 강의했을 때 신부님 주식 뭐 사면 좋겠느냐고 삼성하고 현대차 사라고 내가 말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왜냐? 저는 제가 직접 뭐 전 세계 강의 다니면서 모든 차를 다 타봤기 때문에 한국 차 성능이 얼마나 우수한지 잘 알 수 있었죠. 특별히 차 성능을 비교해봐도 대한민국 차들이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도 별 볼 일 없네 그러면서 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제 예상은 적중했고 2020년 세계 경제 10위로 올라섰고 1인당 국내 총 생산도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추월했습니다. 로마를 가진 이탈리아, 그 잘난 척하는 이탈리아를 우리나라가 추월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6번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 국가입니다. 근데 요즘 정치인들 언론에서 발언할 때마다 국권이 무너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고 출마한다. 다 망해가는 나라를 위해 출마한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발언을 합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저들이 진정 대한민국의 가치를 아는 지도자들인가? 물어보고 싶어요. 대인의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정부는 잘해왔고 내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더 열심히 달려 아름다운 결실을 국민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발언이 훨씬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치켜 세워주지 못하는 소인배들의 발언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 수출 역사 이래 지난 7월 달에 최고액을 달성한 사실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2021년 상반기 수출입 현황을 평가하며 하반기를 전망합니다. 2021년 수출은 작년보다 무려 17.4% 증가한 6,017억 달러. 그러니까 26% 늘어난 수입은 26% 늘어난 5,912억 달러. 1조 달러가 넘었다는 얘기죠. 무역 수지는 106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전망이고 연말까지 이 상태가 지속되면 국민 총생산이 2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조 달러가 넘으면은 그동안 일본하고 우리하고 3분의 1 차이가 났는데 이제 2분의 1 차이가 납니다. 2분의 1 차이가 난다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5,200만이고 일본은 1억 2,300만입니다.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2배 많습니다. 이제는 올해는 일본과 동등하다는 거 이제는. 그리고 내년에는 일본을 아마 넘어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최고의 국민 총생산액은 1조 8천억 달러였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기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고 경제활동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와중에도 대한민국은 성장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수출액이 554,4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무역 통계 집계 이래 65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월 수출은 9개월 연속 증가했고 15대 수출 품목 모두 2개월 연속 수출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수출해갖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지 15대 수출 품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보일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그냥 막연하게 알지 않고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좀 알아가는 그런 성당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위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삼성, 그러니까 주식을 사려면 당연히 반도체를 사야겠죠. 그리고 앞으로 점점 전기차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반도체는 지금보다 4배, 5배를 더 많이 요구합니다. 반도체. 이 휴대폰 하나에 반도체가 100개 이상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혹시 다볼사이버 교우들 가운데 주식을 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당연히 앞으로 4배, 5배 전기 2025년으로는 전기 세상으로 돌아갈 건데 그때는 반도체 값이
4배, 5배 더 뛴다라는 거, 이거 분명히 알 수 있죠. 두 번째, 일반 기계.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수출하는 것입니다. 이거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많이 했죠. 그래갖고 우리 일제 생산 기계를 많이 들여왔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일반 기계를 전 세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입니다. 현대, 기아차. 정몽구 회장님이 미국 자동차 명예 전당에 오른 것만 봐도 무슨 주식을 사야 하는지 우리는 한눈에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금 GV80 또 G80, 90 이거 진짜 차, 이거 제가 보기에는 뭐 벤츠하고 겨뤄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석유 화학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석유에서 나오는 물질을 합성 연료, 합성 수지, 화학 제품, 합성 고무를 만들어 수출합니다.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지만 석유를 수입해서 거기에 좋은 물질들, 현대인들이 필요한 물질을 추출해 갖고 수출을 하는데 그 석유 화학이 세계 4위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4위입니다. 그 다음 석유 제품, LPG,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를 정제해서 다시 되팔고 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그 석유를 정제해서 다시 수출을 하니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중동 국가에서는 그 원유를 뽑아갖고 그거를 휘발유, 등유 이런 걸로 경유, 중유를 분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기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석유 수출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여섯 번째, 철강, 포스코, 당진, 현대제철 이 두 군데 제가 다 다녀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최강입니다. 선박, 두말 할 필요가 없는 제품입니다. 제가 거제도 강의를 가고 또 울산, 포항에 강의를 가보면은 어마어마한 정말 공법을 가지고 있죠. 하반기 세계 선박도 지금 싹쓸이 중입니다. 무선 통신기기, 스마트폰과 핸드폰입니다. 스마트폰하고 핸드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뭐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잠비아를 가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거 하나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삼성 스마트폰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깨가 정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러나 핸드폰 전화 걸고 받을 수 있는 거 이것도 엄청난 숫자로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안 쓰지만은 세계에서는 우리의 핸드폰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아홉 번째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온갖 부품들을 수출하는 것, 차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열 번째는 섬유. 대한민국이 옷도 잘 만들고 원단도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11번째, 디스플레이. TV 화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광화문 광장에 보면 엄청난 그 건물에다가 화면들이 뜨잖아요. 그걸 디스플레이라고 그러는데 환상적인 디스플레이. 텔레비전 두께가 1cm. 제가 LG 텔레비전을 지금 갖고 있는데 1cm가 안 돼요. 0.9cm밖에 안 돼, 두께가. 그래서 제가 가끔 들여다봐요. 어떻게 여기서 이런 화면이, 옛날엔 뒤에 이만한 뒤에 이상한 것들이 붙어 있어갖고 그걸 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 화면 해상도가 높은 텔레비전을 만들었으니 일본 소니가 10년 전부터 삼성과 LG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포기한 산업 분야입니다. 또 LG가 가전 부분에 세계 1위를 월프를 추월을 했죠. 12위는 바이오 헬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식품 또 의약품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하는 거죠.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마스크와 진단 키트 제품이 엄청나게 많이 수출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또 코로나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요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번째는 2차 바이오 전지입니다. 1차 전지는 건전지 한 번 쓰고 버리는 제품이죠. 100만 번 일어났다 켰다 그거는 건전지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러나 2차 바이오 전지는 계속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전지를 말합니다. 납축 전지, 니켈 전지, 카드뮴 전지, 수소 전기. 앞으로 2025년에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장 발전 가능성이 많은 것이 2차 바이오 전지입니다. 14번째, 가전 제품,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청소기. 요즘 냉장고가 그냥 우리는 지금 냉장고인데 거기 가보면은 예술품이 집안에 들여놓은 것 같은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서 LG가 지금 팔고 있죠. 정말로. 그리고 우리 생태맘 청국장 가루도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우체국을 통해서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식품인 청국장 가루를 세계로 추출해서 얼마나 가슴 뿌듯한지 모릅니다. 이제까지 적어도 100만 달러 이상은 수출했으니 평창 생태 마을도 수출 효자입니다. 제 꿈은 전 세계인이 대한민국 우리 청국장 제품을 먹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면은 실현이 됩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14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면서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달까지 전체 경상수지 흑자는 443억 4천만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4조가 넘는 거죠. 연말까지 합치면 10조가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5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 호조가 지속된 영향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물건을 만들고 수출해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하고 더 나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야 하는데 무조건 자기 이전 정치인들은 잘못하고 나라는 곧 망할 것이고 빚더미에 올라앉을 것이라고 국민들을 협박하는 정치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번째로는 대한민국 국민은 잘 모르는 사회 기반 시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 도로, 상수도, 전기, 그리고 통신, 그리고 산림녹화, 하천 정비,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지금 도돈리 지금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 수리 저기서 물 평창강에서 끌어갖고 여기 도돈리 한 20만 평 되는 물을 정확하게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 시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우리나라처럼 잘 되어 있는 데 없습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저는 전 세계 100여 개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환경공학을 전공한 공학도인인 만큼 이 나라를 여행할 때 도로 정비와 고속도로 그리고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무엇보다도 통신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유럽 선진국들도 대한민국처럼 정보통신, IT 기술이 발달한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 안정망, 보안이 철저한 나라,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안정스럽습니다. 미국마저도 총기 소지로 거의 매시간 총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대한민국처럼 밤 시간에 아이들이 학원 끝나고 자전거 타고 공원을 돌아다니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이 술 취한 사람 집에다 데려다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할머니 한 분이 생태마을에 대책 없이 찾아왔는데 할머니 모셔다 드리라고 경찰에 연락했더니 경찰차 2대가 와서 할머니 모시고 가려고 설득하고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인이 나와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한 일은 잘했대 하고 잘못된 일은 정확하게 지적하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 대통령에 대한 혐오는 대개 야당 정치인과 일부 구구자들이 선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일부 잘못된 외교 등 분명 잘못한 정책이 제 눈에도 보입니다. 그러나 100% 잘못하고 있다기에는 보이는 지표가 너무나 훌륭합니다.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코로나19 방역, 경제발전, 사회 안정만 확충 같은 면에서는 탁월하다고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인정해 주면서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대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대한민국 완벽한 나라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처럼